안녕하세요. 루아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저번화에 예고드렸던 웨딩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결혼 준비는 역시 로컴! 먼저 웨딩홀 투어를 할 후보를 선정해야 합니다. 후보를 선정하려면 우선순위로 해야 할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위치, 음식, 분위기, 후기가 있습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앞 영상에서 어느 지역에서 하면 좋을지 양가 부모님들께 여쭤보고 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죠? 양가 부모님과 의논한 위치에 있는 결혼식장을 후보군으로 정해야 하는데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하철, 버스와 같은 접근성도 고려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음식입니다. 한상 차림인지, 뷔페인지, 답례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입니다. 저는 한상 차림 한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한상 차림의 장점은 어르신들이 좋아하며 코로나 단계가 높아졌을 때 뷔페에 비해서 식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뷔페는 다양한 음식을 마음껏 퍼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동하는 게 불편한 어르신들은 다소 힘들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조금 중요시되고 있는 답례품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에 대한 부분도 고려했으면 홀 분위기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두운 홀이 좋은지, 밝은 홀이 좋은지, 종교에 따라 진행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드레스, 턱시도가 어두운 홀, 밝은 홀에 따라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청고가 높고 어두운 분위기여서 슬림한 드레스를 입으면 다소 왜소해 보였어요. 다음은 후기입니다. 아무리 위치, 음식, 분위기가 좋아도 웨딩홀이 친절하지 않고 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 웨딩홀은 피하는 게 좋겠죠? 어떤 웨딩홀에서는 예식 전에 하객들에게 인사하던 신랑에게 신부님이 이거 추가하라고 하셨다면서 결제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결제를 하고 나니 신부는 금시초문인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결혼식 후기도 잘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어를 진행할 몇 개의 웨딩홀이 정해졌다면 실제로 보고 세부 내용을 확인해 가며 최종 선정을 해야 합니다. 웨딩홀 투어 일정을 짤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웨딩홀 투어는 한 웨딩홀당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이유는 웨딩홀을 가면 우선 예약실에 가서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요. 순서에 따라 홀을 먼저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는 언제 웨딩을 하는지 이런 사전조사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홀을 둘러보면서 청고 높이나 버진로드 등 홀에 대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물어보시면 좋으니 뒤에 말씀드릴 체크리스트를 수첩에 적어 가셔서 잘 체크해 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시 예약실로 가서 식사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계약사항 등등을 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웨딩홀 간의 이동거리를 계산하고 혹시 상담이 조금 길어지거나 서울인 경우에 주말이라 막힐 경우를 대비해서 다음 웨딩홀 투어 일정을 예약합니다. 하루에 3, 4개 정도의 일정이 있는 경우에 한 개가 밀리면 계속 뒤에서 다 밀리기 때문에 시간은 가능하면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 예약입니다. 상담 예약은 전화로 하거나 웨딩북 같은 웨딩 어플로 예약할 수도 있어요. 웨딩홀 투어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말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에는 실제 웨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웨딩하는 모습을 멀리서나마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대망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는 분야별로 분류해 보았는데요. 먼저 웨딩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웨딩홀은 좌석수, 수용 인원을 고려해야 하고 신부 대기실은 대기실 안에 화장실이 있는지, 혹시 화장실을 가게 될 경우 드레스를 입고 하객이 쓰는 화장실을 가기에는 드레스 때문에 좀 난감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대기실 내에 화장실을 중요하게 여겼었는데 사실 막상 본식 때에는 저는 화장실이 있었으나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임신을 하셔서 화장실에 자주 가시는 경우에는 좀 고려해보는 것도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부가 대기실에서 바로 입장하는지 접수대 쪽 하객 출입문 쪽으로 입장하시는지 동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 대기실은 일찍 도착할 경우 앞 시간과 겹칠 경우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앞타임이 없는 오픈타임이어서 따로 이용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개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천고 높이는 천장 높이이고요. 버진로드는 신랑 입장이나 신부 입장을 할 때 그 걷는 길을 버진로드라고 합니다. 리허설 여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날 첫 예식이어서 리허설을 따로 진행했는데 첫 예식이 아니고 바로 앞에 예식이 있는 경우에는 동선 체크 정도만 하고 리허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선 체크도 하기 어려운 곳도 있다고 해요. 예식 간격은 앞뒤 타임 간의 예식 간격을 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식은 70분이었어요. 외부 업체 이용 가능 여부는 웨딩홀과 제휴된 업체 말고 다른 외부 업체에서 DVD, 원판 사진 촬영 등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저는 외부 업체는 이용 가능하나 대관료에 본식 사진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식 사진을 제외할 경우 대관료 일부를 줄여준다고 하셨었는데 줄여주는 금액이 크지는 않아서 저는 그냥 진행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원판 사진에 만족했었습니다. 다음은 연회장입니다. 연회장 이용 시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식 시작 전 30분부터 2시간이었어요. 다른 연회장도 있어서 다음 예식 하객은 다른 웨딩홀로 안내하니 다른 하객들과 겹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소인식 때는 어린이식 때를 말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0세에서 4세는 무료, 5세에서 7세는 대인 기준 50%였습니다. 음료 및 주류가 식대에 포함되는지, 보증인원 초과되었을 때 음식 여유분은 얼마나 준비해 주시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보증인원보다 적게 올 경우에는 보증인원보다 적게 와도 보증인원 금액만큼 비용을 납부해야 하지만 식사 제공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겠죠. 근데 예상보다 많이 오시는 경우에는 대접을 못 해드리는 경우가 생길까봐 여쭤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식권이란 개인이 따로 도장이나 서명을 해서 준비한 식권인데요.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하객 인원수를 웨딩홀에만 맡기고 체크하게 되면 혹시 인원수가 다를 경우도 있으니 개인 식권을 통해 웨딩홀과 신랑 신부 측이 서로 투명하게 하객 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식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예식 3개월 전부터 미리 예약하고 먹을 수 있었어요. 다음은 주차입니다. 주차는 주차 공간, 주차 가능 대수, 셔틀버스 운영 여부, 주차료, 주차장과 웨딩홀의 거리가 있습니다. 셔틀버스는 주차장 수용 대수가 원활하지 않을 때 주변의 민영 또는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하객을 모시기도 하더라고요. 다음은 코로나 대응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단계별 대응 방안입니다. 1단계의 경우, 2단계일 경우, 취소할 경우 이런 식으로 코로나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 내용에 아예 명시해 준다고 합니다. 아닌 곳도 있다고는 하는데 가능하면 계약서에 명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계별 대응은 지정한 보증인원의 몇 %로 보증인원을 줄여주고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코로나 단계 격상 시 연회장 이용 여부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연회장 사용은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연회장에서 소리가 잘 안 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연회장에서 소리는 잘 들리는지 스크린이나 화면은 잘 보이는지도 체크하는 것도 좋습니다. 답례품은 청원에도 올라올 정도로 논란이 다소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 5만원 식대를 내고 시중에서 2만원에 판매하는 답례품을 나눠줬기 때문이에요. 저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웨딩홀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식대에서 식재료가 전부는 아니고 인건비 등등 이윤을 남기시는데 답례품은 만약 식대와 같은 가격으로 즉 동등한 가격으로 답례품을 하게 되면 이윤을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신랑 신부 입장에서는 이유는 대관료에도 따로 내는 부분이고 답례품은 신랑 신부가 따로 준비해도 되는데 결혼식장에서 2만 원에 판매하는 답례품을 준비해주고 5만 원의 식대를 받는다면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저는 서로의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약 시점에서 가능하면 품질 좋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어려우면 답례품은 신랑 신부가 준비할 수 있는지, 현금 봉투와 양말 같은 작은 선물을 돌려주는 경우도 가능한 건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은 외부 답례품은 안 되고 현금으로 하객들에게 돌려주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올려서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식을 연기한다면 예식 며칠 전에 논의해야 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은 비용 부분입니다. 비용 부분에서는 부가세, 봉사료가 대관료에 포함되어 있는지, 수모비는 얼마인지, 대관료 및 식대가 얼마인지, 대관료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무료로 취소하면 며칠 전까지 말해야 하는지, 계약금, 잔금, 가계약금은 얼마인지, 가계약금은 계약 안 할 경우에 환불받을 수 있는지, 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에서는 모든 서비스 내용들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해요. 웨딩홀과 계약할 때 웨딩홀에서 업그레이드 서비스나 추가 서비스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서 서로 난감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코로나에 대한 내용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양쪽 모두 합리적인 방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상 웨딩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스튜디오 촬영 체크리스트와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